안녕하십니까. 개인 투자가들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김기수 주식 더 스토리의 김기수입니다. 오늘은 전문가와 장사꾼 그리고 사기꾼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고 증권 플랫폼은 포주인가? 라는 좀 주식과는 생소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알고 계시는 분들은 또 주식 경험이 오래이신 분들은 이 말뜻이 무슨 뜻인지 알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사실 2020년 3월 19일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개인 투자가들, 특히 주린이들이 많이 주식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께서는 하루에도 몇 번씩 문자를 통해서 또 카카오톡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 사기꾼의 이 메시지들을 많이 받으실 겁니다. 그죠? 몇백 프로, 몇천 프로 수익 냈다라는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모두 그죠? 수익이 엄청나게 난다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조급해진 개인 투자가들의 마음을 현혹시키고 또 증권 방송에 출연하는 전문가들을 사칭을 해서 그죠? 돈을 요구하고 운용을 해주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로 돈을 받아서 챙기는 사기꾼도 많습니다. 그죠? 우리가 사전적 의미로 살펴보면 실질적으로 이 사기꾼이라 함은 달콤한 말로 누군가를 현혹시키는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 개인 투자가들은 다는 아니죠. 일부인데 사실 보이스피싱에 넘어가는 일반 국민들도 있고 하듯이 이 증권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도 요 2월달 내에 경찰서에 한번 참고인 조사를 나가게 됐습니다. 그 경각심 때문에도 이 방송을 하는 겁니다. 제가 MTN에 전문가로서 출연을 하고 있는데 이 카톡 채널인가 뭔가에 제 사진과 또 제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돈을 보내면 주식을 대신 매매해 준다, 이런 현혹으로 돈을 받아서 챙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참고인 조사를 나가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행여 그런 우를 범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소중한 자신의 돈을 그죠? 아무에게나 그죠? 맡기는 건 그건 위험하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사기꾼들도 많습니다. 그런 사기꾼이 있는 반면에 주식시장에서는 장사꾼이라는 거 있죠. 그죠? 꾼이라는 말이 그렇게 특별히 나쁜 말은 아닙니다. 어떤 일이나 특히 즐기는 방면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조금 낮잡아서 말하는 말이기 때문에 저도 장사꾼이죠, 사실은. 전문가이고 싶은 부분이긴 해도 그죠? 여러분들의 이 회원 가입비를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장사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또 제가 살아갈 수 있는 일이니까, 그죠? 직업이니까 일정 정도 장사꾼의 모습도 보여야 되는데 저는 조금 장사꾼의 모습은 부족하죠. 또 전문가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한 분야에 정통한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이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전문가가 되고 싶은데 그죠? 먹고 사는 일, 입에 풀칠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정 정도 장사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 안타까울 수밖에 없죠. 제가 먹고 사는 것이 아무 부담이 없는 상황이라면 오직 전문가로서의 흐름만 이야기를 할 텐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아쉬울 뿐입니다. 자, 그 속에서 증권 플랫폼의 역할은 또 어떠한지, 그죠? 우리가
지금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증권 방송국부터 시작을 해서 또 증권 그 채널, 또 증권 사이트 이런 부분들에서 검증되지 않는 전문가를 라는 타이틀을 씌워서 작전 세력과 연계된 전문가들이 활개치던 때도 있었죠. 그죠?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버젓이 그죠? 세력주, 작전 세력주를 회원들 또는 방송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개인 투자가들을 현혹시키고 그리고 고점에서 개인 투자가들을 매입하게 한 이후에 뒷돈 세력에게서 뒷돈을 받는 그런 전문가답지 않은 방송 출연 증권인들도 있었다는 것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자, 돈이 오고 가는 시장에서 이런 사기가 판을 치는 부분도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또 전문가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장사를 일정 정도 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이런 부분입니다. 그런 모든 것들 역시 주린이부터 시작을 해서 주식시장에 임하고 있는 투자가들이 그 전문가와 장사꾼 그리고 사기꾼의 차이 이런 부분들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도 투자가의 책임 중에 하나라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자, 제가 이런 부분을 한번 언급을 해볼게요. 어떤 지금도 그런 모 방송국들이 있습니다. 개인 투자가를 개돼지로 하는 수익률 셈법을 하고 있는 방송국들도 많죠. 제가 MTN의 이 여의도 주식왕에 출연을 할 때 첫날 이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죠? 하지 못했습니다. 그죠? 다른 방송국을 폄하하는 이야기일 수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그런데 지금도 보면 어떤 방송국의 프로그램들을 보게 되면 그죠? 그 급락장에서도 피눈물 흘리는 개인 투자가들의 조급한 마음을 이용하는 수익률 셈법을 하고 있고 또 올라가는 지금 시장에서도 마찬가지 하는 행태 이 부분을 한번 여러분들이 경각심을 가지라는 뜻에서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자, 삼성전자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삼성전자가 5% 오르고 LG화학이 13% 오르고 NC소프트가 7% 오르고 네페스가 14% 오르면 덧셈을 통해서 수익률이 39%라고 이야기한다면 이게 맞는 수익률입니까, 여러분들? 아니죠.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라고 이야기하지 못하시면 조금 더 많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계좌 수익률이 39%가 난 것이 아닙니다. 단순 덧셈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5%를 30% 보유를 하고 또 LG화학을 20% 보유하고 NC소프트를 30% 보유하고 네페스를 20% 보유했다. 그 보유 비중을 가중해서 수익률을 계산을 해도 그죠? 그래도 절대 39%가 나올 수 없는 거죠. 계좌 수익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죠? 증권 플랫폼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덧셈을 계산을 해서 마치 계좌가 몇백 프로, 몇천 프로 수익 난 것처럼 투자가들을 현혹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얼마나 개인 투자가들을 우습게 봤으면 이런 셈법을 하는 걸까요? 그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조급한 개인 투자가들을 현혹시키고 냉정한 판단과 냉정한 흐름 속에서 주식시장에 임하지 못하게 하는
병폐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의도 클래스에 나가서 추천한 종목, 그죠? 세트라가 아이가 187% 올랐습니다. 그죠? 187%가 올랐어요. 세트라가 아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작년도 10월 7일 25,750원에 추천을 했고 최고가가 73,900원입니다. 그리고 12월 11일 날 티움바이오를 17,500원에 추천을 해서 29,650원까지 갔으니까 69.4%가 수익이 나고, 또 뭐 그동안 제가 2차전지를 작년도 2020년도 LG화학, 포스코케미칼, 그리고 삼성 SDI, 그리고 SKC 순환하면서 계속해서 2차전지를 강조했던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여의도 클래스에서 11월 13일 날 삼성 SDI를 49만 8천 원에 추천을 해서 80만 9천 원, 62.4% 수익이 났죠. 거기에 삼성 전기 역시 13만 8,500원에 추천을 해서 22만 2천 원까지 찍었으니까 60%가 넘게 수익이 났습니다. 저는 이런 장사꾼의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우리 회원님들도 스트랙 아이를 매매했고 삼성 SDI도 매매를 했습니다. 매매를 한 종목도 있고 매매를 하지 않은 종목도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스트랙 아이를 이야기를 할 때, 그죠? 이 부분을 가지고 참 많이 설명했다는 거 아실 겁니다. 그죠? 연결의 시대가 어떻고, 우주전쟁, 여기도 나와 있죠. 그죠? 우주전쟁과 기술 침투율, 상상을 현실로 만든다. 3주 전에도 올려드렸고, 또 그 이전 부분에 있어서 제가 2021년은 우주전쟁의 시대다. 그리고 저궤도 위성과 관련된 시대다. 초연결의 시대, 우주전쟁과 저궤도 위성, 업스트림과 다운스트림. 그래서 1개월 전에도 올려들었고, 또 그 2개월 전에도 리싱킹 이노베이션, 그래서 2021년 새로운 연결의 시대가 도래한다. 저궤도 위성군, 반도체 2차전지, 전기차 플랫폼, 이런 부분들을 올려드렸고, 또 2달 전뿐만이 아니라, 그죠? 계속해서, 그죠? 중간중간 여러분들에게 연결의 시대, 저궤도 위성, 그리고 테슬라가 어떻고, 스페이스 X가 어떻고, 아마존이 어떻고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이 연결의 시대와 관련된 부분, 그 속에서 우주 항공과 관련된 부분들, 그 부분들을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렸던 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런데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은 장사꾼이 되고 싶은 마음도 조금은 있지만 여러분들이 경각심을 가지라는 의미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지금 보시면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면서부터 5개월 전 유튜브를 시작할 때부터 가장 먼저 올렸었던 부분이 2차 전지와 수소차, 그죠? 그리고 그 속에서 떨어질 때마다 2차 전지의 흐름,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언급드렸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이거는 발뺌할 수 없는 내용들이잖아요. 그죠? 자, 그런 가운데에서 이런 흐름들 속에서 또 하나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 될 부분입니다. 냉정하게 우리 살펴보자고요. 저는 방송 출연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나가서 방송을 합니다. 그죠? 일주일에 한 번 방송을 나가서 방송을
종목을 한 종목 소개하는 거 하고 일주일에 3-4번 이상 뭐 대여섯 번 나가는 분들도 많죠. 그러면서 종목 한번 추천도 아니고 언급했다는 거, 나 며칠 날 언급했어. 언급한 종목이 올라가면 모두 다 수익률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방송 출연해서 방송 추천한 종목과 내가 일주일에 5번, 6번 나가서 언급한 종목 부분들 다 합친 종목 중에서 올라간 종목 수익률 자랑하는 거, 그게 기회의 평등입니까? 아니죠. 그죠? 그리고 또 하나, 그죠? 이런 종목들이 급등을 할 때 내가 언급했다고 이 종목의 비중을 얼마만큼 실었는지, 그죠? 찔끔 5%, 5%도 안 되고 10%도 안 되게 매수해 놓고 100% 올라가면 뭐 합니까?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면 그 100% 올라갈 때까지 다 버텼나요? 그죠? 제가 하나 여러분들께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차트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죠. 그죠? 자,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거짓말은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적어도 장사꾼이어도 거짓말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죠? 자, 저는 거짓말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은 하도 열받아서, 그죠? 언급만 하고 올라간 종목 수익률 자랑하는데 저는 일주일에 한 번 나가서 공식적으로 추천한 종목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삼성전기, 이때 이 노란색 원일 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조금 내려왔다가 올라갔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19만 5,500원, 그죠? 요 타이밍 19만 5,500원을 목표가로 제시를 했었던 종목입니다. 이때 여기가 이제 19만 4,500원이었을 텐데 여기서 추천한 부분에 있어서 이만큼 정도 올라갔네요. 그죠? 그리고 나서 또 이 종목을 추천했으면 몰라도, 그죠? 여기까지 이 위에 올라간 거는 사실 제 몫은 아니죠. 그죠? 목표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거 무시하잖아요. 그죠? 올라가면 계속 봅니다. 전문가는. 왜? 더 올라가면 자기 수익률, 그죠? 나는 보유하고 있지 않아도, 그죠? 5%도 채 안 되는 게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라도 계속 올라가면 자랑거리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매도 없습니다. 그죠? 그 다음, 제가 또 말씀드렸었던 종목 중에 삼성 SDI, 이때 뭐예요? 리콜이 나오고 막 이럴 때도 걱정하지 말라. 그죠? LG화학도 마찬가지였잖아요. LG화학 80만원 이하 흔들리지 말아라. 저평가되어 있다. CATL이 그 당시에 100조였습니다. 지금 CATL이 140조입니다. 그죠? 그런데 LG화학, 삼성 SDI가 지금 고가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삼성 SDI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죠? 공식적인 추천주였어요. 여의도 클래스에서. 그죠? 그리고 티움바이오도 작년 12월 달에 요 동그라미 원라인에서 29,650원까지 다이렉트로 올라갔지요. 그리고 가장 핵심은 세트랙 I였습니다. 작년부터 2021년은 이 우주 항공의 시대가 온다. 얘가 올라가니까 뭐예요? 인텔리안테크, 그리고 한국항공우주,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LIG 넥스원, 이 관련주들이 올라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죠. 그죠? 그런데 이런 자랑 한번 못했습니다. 저는 쪽팔려서, 장사꾼 같아서, 사기꾼 같아서, 그죠? 그런데 선량한 주린이들과 개인 투자가들이 구분을 못하더라는 거예요.
저도 우리 회원님들이 이 세트레가의 비중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 수익률 끝까지 먹지 못했습니다. 67,700원 고점까지.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시장의 패러다임의 변화, 이런 부분들을 미리 선점해서 캐치하고 있었다. 그게 제 전문가로서의 자존심입니다. 그죠?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이야기했었던, 그리고 저를 조금 아시는 분들에게 이 영상을 올림, 물론 틀린 부분도 있죠. 제가 점쟁이도 아니고 틀린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흐름들 속에서도 주도 섹터와 주도주,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있고, 네이버 카카오를 비롯해서 가끔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제공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죠. 그죠? 자, 그런 가운데에서 오늘도 우리 종목 중에서 또 20%가 넘게 급등하는 종목, 오늘 아침 방송으로도 살짝 언급드린 종목도 있습니다. 그죠? 12만 원대에 사서 23만 원이 넘어도 매도를 하지 않고 있는 종목도 있습니다. 그런 자랑, 그렇게 해서 개인 투자가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 그것이 좋은 건지 아닌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늘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에요. 그죠? 안타깝더라. 그죠? 정말 이야기하는 것들을 바라보게 되면, 그죠? 언급 한번 한 거 가지고 비중 한번 실지 않고 제대로 된 비중 한번, 제대로 된 힘을 갖고 본 게 아니고, 차트도 모르면서 기본적인 내용도 분석 안 하면서 뭔가 있는 것처럼, 뭔가 자기는 특별한 것처럼, 그죠?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 다 합쳐서 이야기를 하고 해도 어려운데, 자기는 미아리 점쟁이입니까? 그렇게 아닌데도 꼭 무엇인가를 다 아는 것처럼 방송에 나가서 무수히 많은 종목을 언급해서 그 중에 몇 개 오르면 그 오른 종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자랑하면서 개인 투자가들을 현혹하는 부분들,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단순하게 개인 투자가들의 주가 부분의 수익률을, 그죠? 단순 계산해서, 그죠? 이 개인 투자가들의 수준을 초등학교, 중학교 수준도, 초등학교, 중학교 애들도 저렇게 계산하면 계좌 수익률이 아니다라는 거 알 수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마음 급한 주린이들이 저런 부분에 현혹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안타깝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내용이 없죠? 오늘은 내용이 없습니다. 그죠? 이번 시간에는 왜 제가 바라보는 시장이나 흐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 충분히 이야기를 했고, 안타까운 부분은 주린이들이, 그죠? 현혹된 부분에 너무 조급해서 달려들지 말아라. 그죠? 이렇게 수익률을 냈다라고 자랑하고 싶고, 그것이 진짜임에도 불구하고 언급한 종목보다도 취급당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문가는 저는 전문가이고 싶은 사람은 회원수도 별로 없고, 그죠? 장사 잘하는 사람들은 수백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고, 아이러니해서 오늘 소주 한잔 한 김에 방송을 올렸습니다. 그죠? 이해해 주시고, 중요한 건 핵심은 뭐냐? 그죠? 누구를 선택하든 간에 여러분들의 투자 원칙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죠? 무엇인가 누구에겐가 의존하기보다
그죠? 그 지렛대로 삶아서 정말 뭐에 고기가 아닌 고기 잡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그런 사람을 선택하는 것조차도 여러분들의 투자의 뭐에 한 부분이다. 그죠? 전문가를 선택을 하든 장사꾼을 선택을 하든 사기꾼을 선택을 하든 그 역시 여러분들의 책임인 겁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몫인 겁니다. 그것을 바라보려면, 그것을 알아보려면 볼 수 있는 안목을 키워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조급해하고 현혹시킬 수 있는 내용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이 장사꾼이나 전문가, 그리고 사기꾼, 그리고 증권 플랫폼은 행여나 포주의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냐. 그죠? 우리가 고스톱 칠 때 고리대에서 먹는, 그죠? 그게 포주 아닙니까? 그죠? 증권 플랫폼의 역할이 그거라면 안 되죠. 적어도 증권 플랫폼이 상업성을 가진다 하더라도 정말 개인 투자가들을 위한 전문가를 더 비중을 높이고, 그죠? 일정 정도 장사를 하는 건 어쩔 수 없죠. 그러나 적어도 사기꾼이 증권판에 들어오게끔 하는 것은 안 되는 일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김기수 주식 더 스토리의 김기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